할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외국 손님들 앞에서 괜히 창피만 시키지 말고요. 운영팀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산항 터미널 대합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할머니가 걸레를 움켜쥔 채 잠시 멈춰섰습니다. 바닷빛이 바랜 파란색 유니폼, 달아빠진 운동화, 이른둘의 청소부 최정분.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왜 나서요? 괜히 실수하면 우리가 다 곤란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맡은 구역만 하세요. 손님들 앞에서 민망하게 만들지 마시고.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녀를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잡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낡은 작업복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믿기 어려운 한 사람의 진짜 삶.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뒷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힘이 오늘의 울림에 큰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반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리문을 스치며 휘잉거렸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청소도구가 담긴 수레를 밀며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22년째 이어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루의 시작. 와, 오늘도 나오셨네요? 정말 하루도 안 빼먹으시네. 대단하다, 대단해. 경비실의 젊은 직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러나 그는 휴대폰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정분이 복도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운영팀 직원 박나라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발자국 다 남았잖아요. 이따 외국 귀빈 오시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다시 닦으세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라라는 옆 동료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진짜 왜 아직도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연세도 많으신데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날에 괜히 나섰다가 문제라도 만들면 어쩌려고. 제발 조용히 본인 구역만 하시지.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레를 쥔 손등에 핏줄만 도드라질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산항의 특별한 날. 아시아 태평양 해양 의료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어권 심장 전문의 일본에서 온 신경외과 권위자, 프랑스 응급의학 교수, 그리고 포르투갈의 내과 전문의까지 각국의 의료진과 학자들이 터미널을 가득 메웠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정부는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온 교수가 길을 헤매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직원이 다가가 몇 마디 건넸지만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잠시 주저하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do you need help finding the conference room? 프랑스 교수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는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박나라가 급히 다가와 정부를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그만 끼어드세요. 외국 손님들 앞에서 괜히 나섰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다 곤란해진다고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봐요, 또 아는 척 하시잖아. 지난번에도 일본 손님한테 괜히 말 걸다가 곤란하게 만들었다면서요. 진짜 왜 자꾸 관심 받고 싶어 하실까? 정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갑자기 경보 사이렌이 터미널을 울렸습니다. 7번 부두, 화물선 하부에서 연기 발생, 비상 대피, 안전동선 확보. 확성기에서 다급한 한국어 안내가 쏟아졌지만 외국인 승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 교수는 당황해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프랑스 교수는 빠른 불어로 질문을 던졌지만 직원들은 손을 흔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포르투갈 승객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치며 몰려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역은요? 세미나장에 다 있습니다. 한경수 경비반 반장이 답답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나라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혼란만 생기면 어떡해요. 정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지시부터라도 제가 전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영어 몇 마디 한다고 나서네. 그러나 그 순간 정분의 목소리가 군중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Please calm down. One line. Children and elderly first. Tu calma. Une seule fire. Les enfants et les personnes âgées d'abord. Por favor. Mantenhama calma. Uma filaso. Criancas e idosos primero.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각국 승객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지시에 반응하며 서서히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진짜야? 다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그러나 정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오래전 바다에서 위기의 현장에서 익숙해진 손이었습니다. 그때 키 큰 외국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해양 안전 자문관 에릭 요한센. 그는 여러 나라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 덕분에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이 정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눌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입니까? 주변 직원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도 하세요?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금 배웠습니다. 오래 아시아에서 일했어요. 그는 이어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쓰나미 당시 아체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별명은 오래전에 바다에 두고 왔습니다. 정부는 다시 군중 앞에 섰습니다. Listen carefully. No running. Water only. Masks on. Pas de course. Solement de l'eau. Gardez vos masques. Sem correr. So agua. Mascaras no rostro. 짧고 단호한 지시가 여러 언어로 울려 퍼지자 군중은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소방대는 정분의 조언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해 진입했고 위험은 차츰 진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미널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에릭이 앞으로 나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정분 선장님, 부산항 안전협의 회의 정식 자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정분에게 향했습니다. 박나라가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선생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신다고 그 안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옆 직원도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괜히 나선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놀라운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죄송합니다. 경비실 젊은 직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마다 인사해 주실 때 대꾸조차 안 했던 점. 정말 사죄드려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그 손에 담긴 세월을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 덕분에 다시 꺼내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부산항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아이와 노인을 먼저 뛰지 마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청소팀과 경비반도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안전 브리핑에 참여하며 항구를 지키는 동료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Bonjour, madame. Obrigado, señora. 그리고 한국인 승객들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장님. 정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그 손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이름표가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손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바닷바람을 닮은 한 여인의 손이 부산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안에는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오늘의 울림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